두 번째 방송은 선매수 하고 나서 이제 막상 샀더니 고민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짧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싸게 사든 비싸든 내가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이제 각자의 케이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여기서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들의 뭐 구역을 정하자면 이런 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싸게 샀다면, 비싸게 샀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퍼 50에 샀다든지 퍼 80, 퍼 100을 샀다, 100 시점에서 샀다, 이런 분들은 언제 더 오를까 이제 고민이 되죠. 막상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다시 언제 이렇게 올라갈 거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이건 또 전망이 들어간 거죠. 나는 여기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가 퍼가 100이야 100이라고 치면 떨어져서 퍼 50까지는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비싼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이미 하락하고 있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퍼 50에서 퍼 100에서 50까지 떨어질 때 사람들 심리가 이미 이제 정신 차린 거거든요. 현실은 눈 뜬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비싸게 산 게 맞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경우는 일시 반등을 잠깐은 될 수는 있지만, 왜냐면 퍼 100에 샀던 사람들 인식에서는 지금 난리 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반등했다가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언제 들어올까? 너무 비싸게 산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타기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요런 경우가 장기 투자 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 패턴이죠. 보편적으로 행동 패턴이 이렇게 갑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간다고 했다가 쭉 삼각에서 오르는 게 아주 오랫동안 길게 갔다가 영업이익이 쌓이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이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된다. 보통 매수 포인트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이익은 회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적정 펄을 가지고 있을 때 오르는 거였고, 일단 한국이든 미국이든 고퍼 위주로 투자를 했을 때 확률은 저퍼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낮았고, 고퍼를 샀다는 거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확률적으로는 낮다라고 일단 퍼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매우 낮다. 저퍼주가 올랐다, 무조건 저퍼주는 아닙니다. 적정선의 퍼 4에서 5회 정도, 뭐 6, 7 정도 되는 퍼나 퍼가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로 뺐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퍼주가 나중에 성장, 이제 백데이터를 해봤을 때 성장이 높았다,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내가 사는 가격에서 적정 가격인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많이 걸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5년이라고 치면 5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 안 되면 그래도 회사는 좋다라고 치면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저를 쳐야죠. 이때는 물타기도 안 되는 경우는 선저를 쳐야 됩니다. 손 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반대로 떨어진다면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손익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진다면,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떨어진다면 이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손절을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싸게 샀다, 싸게 샀는데 적자 기업을 싸게 샀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전망이 좋다고 한다, 혹은 오를 것이다 이 생각으로 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분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 내 생각에 전망이 높다, 내 생각이죠.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전망이 좋고, 혹은 거래처에 대한 메인이 판매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단순히 잘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A 기업에 A- 음료가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 그래서 이게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해서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출을 봤더니 뭐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이 회사에 영향 끼치진 않죠. 그냥 판매만 잘 되고 있고 싸게 팔릴 뿐이고 실제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더라, 이런 건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회사에 진짜 영향을 주는지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영업이 좋지만 비인기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이런 모양으로 갑니다. 가로로 갑니다. 가로로. 이런 경우도 기다려도 됩니다. 영업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 주가를 밀어 올릴 거다. 근데 안 그런 기업도 있어요. 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가치가 이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갭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비인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팔라고도 뭐하고 팔지 말라고도 뭐하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원래 인기가 없었던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 내로, 2년 내, 3년 내로 같은 금액에서 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트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자 기업이라고 치면 더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망이 좋다는 조건 안에 들어가는 조건들인데, 전망이,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근데 상황은 계속 적자인데 상황은 이렇다, 그럼 자기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선매수를 했는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 언제 좋아질까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대기업의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뽑아주는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뽑아주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적자 기업인데 전망이 좋다, 이 두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은 대기업에 들어가십시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은 그런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영업이 좋지만 비인기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의 소형업주, 업종의 소형주,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터지면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싸게 매수했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차트상으로 봤더니 싸다, 역대 가격 보니까 최대한 싸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준이 없죠. 내가 싸다는 어떤, 왜 싸 이러면 차트에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더라, 그래서 샀다. 근데 문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 계속 더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내가 싸다는 게 여기 시점인데, A 시점인데 B까지 왔을 때의 시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급 싼 거랑 적자 기업이랑 전망이 좋은 게 합친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영업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은 적자로 보고 있는데 차트는 올라요. 이런 경우도 고민합니다. 아, 내가 전망이 좋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망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다 나쁜 걸로 나왔는데 차트가 오르네, 주가만 올라요. 이럴 때 또 고민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는 분명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는 거죠. 주가만 오르고 있으면 이런 고민도 고민하게 됩니다. 후에 구매를 하는 거죠. 전망도 안 좋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그 역대급보다 싸게 샀다. 근데 주가 올랐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저도 참 애매합니다. 주가 올랐었는데 차트상으로 보기 좋아요. 차트상으로 보기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속으로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시세가 만들어진 것 뿐이지, 이익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맞다고 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주가만 오르고 있으면 고민이 되죠. 이 정도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싸든 비싸든 난 그냥 좋아 보여서 매수를 했다. 내 전망의 생각이겠죠.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았는데 내 전망은 오를 거다. 이거 찍기입니다, 찍기.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는 다시, 이건 아예 분석이 안 된 상태죠. 아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러고 나서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이미 물렸을 거니까. 이미 물렸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물려서 문의를 했겠지. 올랐으면 이분들은 조금 오르면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그냥 주가만 올라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팔을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에 팔아야 될지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보는 거겠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싸게 샀던 분들은 중간 매수를 회사가 좋아졌다고 생각, 영업 이제 분기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올라가 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어떻게든 해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떨어진 부분을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면 더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지 않지만 뭐 움직일 때 적정선에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적절한 손절을 하라는 얘기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게 샀던 기업 중에서도 적자랑 전망을 같이 움직인다고 치면 내 전망이 틀렸구나, 적자 계속 보고 있다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거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 전망이 틀렸구나. 그래서 저는 전망보다는 현실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는데 비해서 주가가 반응이 없었다거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만약에 주가가 인정을 받았을 때 내가 제대로 분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에 비해서 적자 기업의 전망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 매출을 들어갔고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계속 적자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망 남들이 보는 경우에는 가끔씩 차트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0번 중에 이게 과연 몇 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10번 중에 10번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요. 그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되죠. 주식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다. 어쩌다 몇 번은 맞출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적자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해서 오르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단지 올라도 걱정인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좋지도 않은데 주가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는 전망이 좋았는데 그 전망이 똑같이 볼 일 없는데 그냥 주가만 오르고 있더라, 버블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비싸게 샀을 때도 더 오른다고 치면 얘도 버블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이 세 가지 모두 매수했을 때 다 고민이 되는 상황 케이스죠. 어떤 경험이 다들 있을 거고, 일단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보다는 판단이 그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거보다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에 대한 아픈 부분은 저도 웬만하면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매수해놓고 문의가 들어오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물어봤다면 이것저것 고민을 해서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매수해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 나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립니다. 지인들한테도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매수 단가나 아니면 기업 상황이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투자 방식이 저평가, 알아주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먼저 찾아가고, 자, 뭐 어느 정도 매출 영업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면 이 주가가 과거에 매출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맞느냐, 뭐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이게 싸다 안 싸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도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굉장히 좀 신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두 번째 방송은 마치고,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